안녕하세요, 멋진기영입니다. 드디어 어벤져스 4가 개봉했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여러가지 예측도 많았지만 결국엔 영화를 봐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언급했던 어벤져스가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엔드게임에서 밝혀졌습니다. 과연 닥터 스트레인지가 스톤을 넘겨준 것은 어떤 전략이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어벤져스가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과 리스크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도르마무를 상대할 때처럼 무한 타임 루프를 사용하지 않은지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요. 스트레인지가 스톤을 그냥 넘겨준 이유가 엔드게임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번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캡틴 마블의 강력함이 타노스를 압도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캡틴 마블을 어벤져스로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닉 퓨리가 그녀를 호출할 정도로 엄청난 사태를 일으켜야 하며 결국 타노스로 하여금 핑거 스냅을 일으키는 것이 어벤져스에게 오히려 득이 되는 결과였습니다. 타노스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낱낱이 스트레인지에게 언급했기 때문에 타임스톤을 넘겨주게 되면 핑거 스냅을 일으킬 것이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인지의 계획대로 캡틴 마블이 등장하게 되고 우주를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 있는 캡틴 마블은 우주에서 미아가 된 토니를 구출함으로써 그녀가 등장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벤져스와 함께 타노스를 처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르마무 때처럼 무한 타임 루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도르마무는 타임 루프를 인식할 정도로 상당히 고차원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협상이 통할 수 있었지만 핑거 스냅으로 벌어진 사태는 인피니티 스톤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핑거 스냅 사태를 통해 닉 퓨리가 캡틴 마블을 호출하고 토니가 생존하게 되며 함께 타노스를 물리치면서 스트레인지가 세운 계획의 첫 단계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토니가 생존함으로써 스트레인지의 그 다음 단계가 실현되게 됩니다. 캡틴 마블이 합류하고 함께 타노스를 처치하게 되었지만 허무하게도 사라진 절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벤져스 멤버들은 각기 다른 시간대로 흩어져 스톤을 수집하게 되는데요. 양자 터널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던 행크 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토니가 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토니 이상으로 뛰어난 천재성을 보였던 슈리 역시 먼지가 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유일하게 브레인 역할을 할 사람은 토니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배너 역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브레인이긴 하지만 완벽히 원하는 시간대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결국 토니가 개발한 장치 덕분에 원하는 시간대로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트레인지의 계획대로 토니가 생존함으로써 제대로 된 시간여행 장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사라진 절반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여행을 하는 장치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인지가 토니를 살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트레인지가 토니를 살려야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핑거 스냅은 일종의 지니의 요술램프와 같은 효과를 지닌 필살기로서 사용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힘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핑거 스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6개의 스톤의 힘을 담을 수 있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토니는 자신의 기술력을 이용해 건틀렛을 개발하게 되고 장렬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A3만이 만들 수 있는 장비를 토니가 뚝딱 만들어냈다는 점 또한 조금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행크 핌만이 가능한 줄 알았던 시간여행 장치까지 만들었으니 토니의 천재성은 엔드게임에서 확실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인지가 본 한 가지 미래는 캡틴 마블의 호출, 우주에서 미아가 된 토니 구출, 시간여행 장비와 건틀렛 개발, 마지막 토니의 희생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00만 개의 미래 중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결론은 닥터 스트레인지는 애초에 토니 스타크의 희생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행크 핌이 사라진 시점에서 제대로 된 시간여행 장치를 개발하고
건틀렛까지 만들 정도로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 희생해야 될 어벤져스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인지는 끝까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행여 토니가 이 사실을 알 경우엔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데이를 위해서 철저히 냉철함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이탄 행성에서 토니를 살린 것은 5년 뒤 토니를 희생해서 절반을 살리려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큰 그림이라고 하기엔 좀 충격적인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스트레인지가 토니에게 보내는 눈빛은 엔드게임을 보고 난 후라면 인피니티 워에서 했던 스트레인지의 대사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00만 개의 미래를 본 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니가 물어보자 떨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한 가지라고 언급하는 장면과 항상 스타크라고 불렀던 초반에 비해서 먼지가 되어 사라지기 전 토니라고 부르는 장면은 토니가 겪을 고통과 비장함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 역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함께 토니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임스톤을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두 사람을 버릴 수도 있다는 스트레인지의 대사 또한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노스가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은 스트레인지는 가장 먼저 토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에보니모에게 납치되어 간 순간에도 토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지만 오히려 스트레인지는 토니를 희생해야만 우주를 구할 수 있다는 여러모로 스트레인지와 토니만이 겪어야 했던 비장한 미래에 대한 암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의 시작과 인피니티 사가의 마지막을 책임진 인물로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엔드게임의 개연성이 조금만 더 탄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벤져스가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